그 다음에 화면도 잘 지금 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9월 16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3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주차 오늘 수업할 내용은 논리적 사고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단어, 개념과 또 정의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애매와 모호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개념과 내포와 외연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피셔의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지만 꼭 교재를 구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PPT 화면과 또 자료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양 과목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고도의 그 이론적인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여러분이 참여하고 또 여러분 직접 수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또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학생들과 또 교수자와 원만하게 소통하는 그런 성실한 수업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과제라든지 또 발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논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인데, 이 비판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 또 이번 학기에 왜 논리적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 필요성과 또 여러분의 중요성들을 인식하는 표가 아래서 보여주는 이 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 표에 보면 이 학습 효과에 대한 이런 정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 패시티브 티칭 메소드라고 해서 맨 위에 있는 이 강의에 의한 학습 효과는 5%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강의는 수동적인 학습 형태의 가장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수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리딩은 10%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그 학습 매체를 읽고 또 그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학습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디오, 비디오를 이용한 교수학습은 강의 후에 20%의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수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시범을 보이는 것이 또한 효과적인 수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수업 모형으로서 그룹 디스커션, 토론을 통한 수업이 효과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랙티스, 자기가 배운 것을 실제 해보고 연습해봄으로써 훨씬 높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eaching another, 또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 방법을 통하여서는 거의 90%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또 우리나라의 교수학습 방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강의 중심의 또 읽기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선진국이나 또 유럽의 국가들은 이런 협동학습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또 실기 중심의 이런 수업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수업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만약에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서양과 또 유럽의 학습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업 방법인 것을 오늘 도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우리의 사고와 또 비판적 능력을 통하여서 수업에 임하게 되어질 때에 훨씬 교육의 효과가 또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이 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예로 들 수 있는 한 예를 보면 1960년 5월 11일 날 아르헨티나 시내에서 55세의 평범한 남성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에 자상하고 또 평범했으며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남성은 독일 나치 친위대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납치가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첩보기관에 의해서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납치가 되어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의 제목이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하는 데에 적극 가담한 제목으로 그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학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수용소까지 철도를 연결하여서 수송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또 이 유대인들이 기차에서 내려서 또 독가스실로 이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기차 안에서 독가스를 살포하여서 도착할 때쯤 되어지면 그들의 시체를 바로 이렇게 유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혐의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2년 후인 5월 31일 날 이스라엘에서 교수용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성실한 독일의 군인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너무도 많은 인력과 또 비효율적인 면들이 있는 것을 그가 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독일의 그 자원을 덜 들이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또 성실하게 일할 뿐이었는데 그가 교수형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했습니다. 비판적 사고와 또 논리적인 또 합리적인 판단을 그가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맹목적으로 또 위에서 시키는 대로 또 자기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고 또 이런 끔찍한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만 또 성실하게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냉철하게 따져보고 비판해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기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재 3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제시하여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이 일을 논증을 편다 또는 논증을 제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비판적 사고의 기본은 논증인데, 논증이 주어졌을 때에 논증을 파악하는 방법이며, 또 우리 스스로 논증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방법을 이 비판적 사고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증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제들을 사용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논증은 이유와 결론으로 구성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주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 부분이 결론에 해당되어지고, 이 결론의 이유 또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전제라고 부릅니다. 교재 3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논증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내용에 보면 언어에는 논증 외에도 사건을 보고하거나 산문을 묘사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약속을 하는데도 사용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을 근거로 논증을 포함하고 있는 글과 또 포함하고 있지 않는 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기사는 어제 난 기사인데 에스컬레이터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막 급하게 올라가면서 한 여학생을 밀치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학생이 이 남자를 향하여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좁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사람을 밀치고 올라가는 형태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과해야 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했을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이 여자를 발로 차서 이 여자가 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뉴욕의 경찰이 이 남성을 지금 수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우리는 논증이라는 것은 상대편과 나의 서로의 주장들을 비교하고 검토할 때에 이 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는 논쟁할 의사가 없고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이거나 또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상대편이 그것을 마치 나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전투적으로 논쟁에 임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성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툼을 원하는 것이거나 또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상대편을 밀치면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과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남자는 그 여성의 말을 전투와 또 다툼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거친 행동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논증이 모든 우리의 언어에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설명하는 글일 수도 있고 또 농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 언어의 사용 중에서 특별히 논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편의 말 중에서 이 사람이 논증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 설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을까요? 교재 39페이지 5번째 줄에 보면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에, 즉 결론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할 때에 전형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맥락에서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 따라서, 또 이외에도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단어들을 결론시사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면 이 뒷부분이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논증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재 40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우리 말에는 결론이 나온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표현뿐만 아니라 이유가 나온다는 것을 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표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는 뭐뭐 때문에, 뭐뭐이므로 라는 사실로부터 따라 나온다 등을 우리는 이유시사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결론시사 표현과 이유시사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논쟁의 전제와 결론 부분을 구분 지어 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학생 15번째로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수업에 임해주고 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발표를 자청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윤지호 학생 발표 준비되었나요? 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윤지우 학생이 이제 자신의 전공하고 자기 이름 설명하고 이제 발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율이고요. 문화예술학부 연기예술학과입니다. 네. 제가 선택한 학부는 김민서 학부고요. 먼저 김민서 학부가 토론을 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금성은 지구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이고 태양과는 두 번째로 가까이 있는 행성이다. 금성은 해가 뜨기 전 동쪽 하늘이다. 해진 후 서쪽 하늘에서 관찰할 수 있다.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덮여있기 때문에 만원경으로 표면이 보이지 않는다. 금성의 궤도는 다른 행성에 비해 가장 원에 가깝다 라고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격려와 지지 또는 보충해주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자면, 김민서 학부의 워크숍 중 가장 좋았던 점은 행성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 아닌 지구와 비교를 해서 크기를 가늠하기 더 쉬웠어요. 짧은 워크숍 그래도 많은 것을 알아갈 수 있게 요점만 쏙쏙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쉬웠고 글의 전개가 잘 흘러가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들을 잘 배치해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아쉬운 점은 행성의 크기를 지구와 비교한 것은 좋았으나 정확한 크기를 알려주고 예로 지구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광해를 설명할 때 자신의 지역을 알려주고 그 지역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어도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지우 학생이 민서 학생의 과제를 참 잘 유심히 또 깊이 살펴보고 우리 민서 학생한테 지지하고 격려하는 글과 또 보완해야 할 점들을 잘 구분해서 과제를 잘 수행해 주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민서 학생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이제 설명이 없어서 이제 민서 학생의 이제 광해에 대한 이런 이해가 좀 공감하기가 이제 좀 어려웠다라는 이제 지우 학생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민서 학생 혹시 지금 수업에 들어와 있나요? 김민서 학생은 마이크를 열어주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좀 나타내 보여주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서 학생. 네, 김민서 학생이 지금 수업에 없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에 없는 것 같네요. 네,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우리 윤지호 학생은
민서 학생에 대해서 이런 사실 우리 사람이 행성의 크기를 사실 가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행성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 지구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좀 개념 파악하기나 또 이 금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좋았다라는 글과 또 이런 그래도 이제 행성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숫자와 또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더 보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우리 민서 학생이 이제 최종 보고서를 쓸 때는 우리 지우 학생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들도 참고하여서 조금 더 조사해서 보고서를 내면 좋은 보고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이 창의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요?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같은 시대를 또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자신의 한계점들과 또 제한성들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확보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가 같은 관심을 가지고 내 글을 읽고 조언을 해주고 또 이렇게 수정의 방향들을 정해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이고 또 발전적인 과제를 완성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윤지우 학생 네. 하고 또 자기 이름 소개해주고 우리 발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학부 뮤지컬학과 남아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강현준 학우님의 토론을 조사했는데요. 우선 학우님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토사는 고리를 가졌는데 그것이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 관측되었지만 망원경의 상도가 낮아 확실한 모양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가 죽은 뒤 호이긴스에 의해 그것이 불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토성은 목성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1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약 9.7km/s의 속도로 공전하는데 이는 지구 시간으로 대략 29.6년 걸린다고 합니다. 학우님의 토론 내용에 격려와 지지 그리고 부측 내용을 더하자면 토성의 고리가 갈릴레이에 의해 처음 밝혀졌는데 정확한 모양을 왜 몰랐는지 누구에 의해 확실한 모양이 밝혀졌는지까지 잘 정리하였습니다. 토성은 위성 중 타이탄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토성의 크기를 지구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신 덕분에 얼마나 큰지 가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충을 하자면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6번째 있으며 토성의 표면 중력이 지구와 비슷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목성, 소망성, 해왕성과 함께 목성명 행성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토성 자체의 설명보다는 토성의 고리를 중심으로 글이 시작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글의 비중도 토성보다는 토성 고리와 위성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 토성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토성의 신비가 태양계 탐사 우주선 보이저에 의해 많이 밝혀졌다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신비가 밝혀진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생략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남아진 학생이 우리 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독립평가를 맡은 학생이 아마 토성을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토성은 우리 1교시 때에 설명했던 것처럼 야구 중계 중에 방송용 카메라가 이 토성을 잡아서 정말 이렇게 일반 방송 카메라로도 이렇게 토성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놀라움을 가져준 행성입니다. 우리 이
토성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남아린 학생도 이 토성에 대한 또 많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또 타이탄이라는 또 위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현준 학생도 오늘 우리 남아린 학생이 말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최종 보고서를 낼 때에 첨가하면 정말 완성도 높은 우리 행성에 대한 보고서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남아린 학생하고 우리 윤지호 학생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우리 그 동료에 대한 글을 잘 요약을 하고, 또 동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또 동료가 갖고 있는 또 단점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훈련도 참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모든 학생들도 이렇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이야기를 먼저 곱씹어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장점과 또 아쉬운 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가